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경기도 인천에서 가장 크게 집값 하락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GTX 호재 지역입니다. 폭락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크게 하락했고요. 이 지역은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거라는 거죠.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GTX 호재 지역 아파트 상황을 보겠습니다. B노선 송도역에 위치한 송도 SK뷰. 자, 가장 비쌌을 때 2021년 9월에 11억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7억 5천만원까지 하락을 했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죠. 동탄역도 비슷합니다. GTX A노선 호재가 있었던 지역인데 시범 운항 퍼스트빌 보면요, 작년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4억 4천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10억 5천만원의 호가가 내려와 있다는 부분이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른 호재 지역도 비슷해요. GTX 운정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운정아파트 있거든요. 여기 전용 84제곱미터가 작년 1월에 8억 5천까지 찍었는데 현재 6억 6천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고요. 인덕원 숲속마을 3단지 GTX C노선 인덕원역 주변은요, 10억 9천만원에서 8억 2천까지 고점 대비 24%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GTX 연결 소식은요, 경기도 지역 최대 호재였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었잖아요. 이 호재는 급등세와 바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돈 들고 있으면서 어디가 오를까 쳐다만 보고 있다가 GTX 연결된다는 소식에 바로 거기에 돈이 몰렸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실제 이 호재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급등한 사례가 속출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시철도 사업은요, 10년을 봐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하지만 이미 몇몇 지역은요, 이미 완공됐을 때 수준으로 가격이 뛰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 호재는요, 시장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2020년 말 정도에 예금금리가 0.7, 0.8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10년이란 기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은행에 예금 넣어봤자 어차피 수익 뻔하니까 그냥 이런 10년 뒤에 호재가 있을 지역에 묻어두자,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금리가 크게 뛰었어요. 자,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 중후반을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높은 금리 상황에서 10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당연히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집값 하락하는 데 보면요, 재건축과 GTX 호재 지역이 많아요. 왜냐면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상품의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봐봐. 10년 동안 내가 장기채를 사면 수익이 아무리 못해도 40%가 넘어. 근데 이미 15억, 16억 하는 아파트 GTX 완공됐다고 10년 뒤에 이런 식으로 40%의 수익률 제공해 줄 것 같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GTX 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GTX 사업 자체도요, 변하는 환경에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제일 먼저 건축자재 가격이 크게 치솟다 보니까 이거 사업성이 안 맞춰지는 곳이 공구가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런 민자 사업에선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 쪽으로 자금이 씨가 마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존 사업비, 기존 예상 범위 내에선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 속도가 빨랐던 GTX A노선은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벌써 2024년 6월에 개통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만 삼성역 부분은 2028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GTX A노선보다는 복합 환승센터 공사 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지 GTX A노선 괜찮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도시철도 호재 중에서 문제가 일으키는 곳은 착공한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환경이 변해버리잖아요. 아직 착공조차 못한 사업장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철근 가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톤당 2020년 상반기에 541달러였어요. 현재 1135달러입니다. 시멘트는요, 납품가 기준으로 2021년 7월에 78,000원에서 현재 105,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특히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산업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긴 한데 외국에서 노동 인력이 제대로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네. 그럼 원자재 가격 올랐지, 인건비 올라갔지. 그럼 건설업계에서 기존의 계획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GTX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GTX 비노선 보면은요, 민자 구간이 있고 재정 구간이 있어요. 자, 이 재정 사업 구간은요, 용산역부터 상봉역까지 20km 구간입니다. 자, 이 사업 구간의 입찰을 위한 사전 심사 신청 접수가 있었는데 4개 공고 중에서 3개 공고가 참여 업체 수 미달로 유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미 철도공단이 지난 6월에 사업비를 8.8% 인상했지만 기업들이 외면을 했다는 거죠. 이미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올려줬지만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공사비 인상은 훨씬 크기 때문에 아예 입찰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사업 부분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야, 이거 민자사업 어떡할래? 연내 GTX B노선의 우선사업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의구심이 커지는 겁니다. 자, 특히 이런 민자 사업은요, 자금 조달 비용이 중요한데 이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00억 빌리기도 힘들다. 돈줄 마른 부동산 개발 시장. 부동산 PF 대출 금리가요, 정말로 많이 뛰었습니다. 1년 전에 3% 후반에서 4% 초반이었는데 최근에는 9에서 1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인프라 투자 사업이라는 게 원래 목돈을 투입하고 천천히 회수해가는 모델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PF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GTX 신호선 역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여기는 작년 6월 달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됐는데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됐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민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GTX-C 도봉 구간의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이 됐어요.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을 하겠죠. 또한 음마아파트 지하 구간 착공에 대해서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문제가 생길 우려를 제기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지연이 됐는데 그 사이 환경이 180도 바뀌어버렸네. 그럼 이거 원래 추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없을 거라는 보는 시각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 1년 전과 180도 달라졌다니까요. 자, GTX 외에도요. GTX야 뭐 국토부가 지금 의지를 갖고 서두른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다른 민자로 추진 중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 좌초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원자재나 인건비,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올라갔는데 공사 대가가 그대로네.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이런 민자 사업은요, 민간 사업자와 협약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내가 못한다고 하면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다시 소요가 되거나 또는 기존 업체한테 뭔가 보상을 늘리게 되면 사업성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착공하지 않은 도시철도 호재가 있는 지역은요, 굉장히 시간이 장기간 걸릴 것을 이제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침체 중인 부동산 시장, 금리가 워낙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모든 부동산 시장이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급등기에 여러분들 호재 지역이 더 빨리 오르잖아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강력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침체가 가속되고 있는데 악재가 있는 지역이 있네? 우리가 생각했던 호재가 지연이 되거나 불투명해졌네? 그러면 이들 지역은 더 큰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아직 착공하지 않은 교통 호재로 집값이 오른 지역을 조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곳 위주로 지금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동안에 워낙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 지역이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금융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교통 호재가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을 운영하는 거 아시죠? 여기에 부동산 가격 전망에 필요한 모든 정보하고요. 제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넣을 만한 분양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나름 기준이 있어요. 3기 신도시보다 멀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만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동산 하락장에서는요, 내 집 마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 그와 관련된 자료도 모아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